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쌓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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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도반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녁에 이제 그 1박 2일로 주말 철야 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울산에서 경주에서 이렇게 대구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녁에는 그 요새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서 져서 상당히 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저녁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정진 문자는 오늘 정진 13일째입니다. 결사 498일째입니다. 498일째가 아니지? 438일째죠? 438일째입니다. 자, 우리 처음 오신 안수림 씨는 영어도 그렇고 이것이 말하자면 익숙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설다 하는 거 알지요? 익숙하지 않은 거.
설지 않은 그 환경에 또는 그 일에 많이 접촉을 하게 돼요. 사고도 마찬가지. 지금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졌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서른 일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서른 것이 조금 이렇게 지나면 익은 것이 돼요. 근데 익은 것이 되면 그냥 익은 것이 되면 좋은데 익은 것이 고정관념화 되는 수가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전혀 아니었던 것이 고정관념으로 남아서 얼룩이 돼버리네, 이것이. 또 얼룩이 된다 해도 그것의 당초는 빈 것이지만, 근데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이유가 마음 공부하러 왔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도 하고 남에게 들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이죠. 마음 공부하러 가면 나쁜 것이다, 불행하게 된다면 아무도 공부할 사람은 없어. 뭔가는 모르지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나 이런 것이 지금은 낯설다 하더라도 낯설면 어떻게 돼요? 몸이 긴장하고 마음이 긴장을 해요. 우리 그렇지요. 낯선 곳에 가면 다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림씨 보고 긴장하지 마세요. 이거는 얼토당토도 않는 말이지요. 긴장을 하면 어떻게, 내가 서른 곳에 와서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 돼요. 내가 긴장하지 말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냅두세요, 그냥. 그걸 알아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긴장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게 듣잖아요. 그래서 당처라는 것은 당처.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바로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당처. 그래서 당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불교 공부하는 데는. 그래서 바로 그 자리, 이걸 뜻하는 겁니다. 당처가 하나라 할지라도 차별 현상으로는 부처님도 놔두고 내 몸도 놔둔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육신불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몸을 놔두었지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놔두고 내 몸도 놔두어.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묘강이도 놔두고 또 이혜리씨도 놔두고 다 놔두어요. 뭐도 놔두고 난도 놔두고 저거 예쁜 꽃도 놔두고 다 놔두어. 지금 놔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상대성으로서 딱 고정을 시켜. 부처님이 있고 내가 있다. 내가 있고 네가 있다. 이렇게 따로 있다라고 고정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 법을 둘로 보는 겁니다. 법은 본래 당처가 비어서 하나다 할 것도 없는데 나다 너다 이러면 둘로 딱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허공도 둘이 있어야 되네. 백봉 선생님의 이 법문은 전부 공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성이 바탕이 되고 공성이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앞에다가 공성 이렇게 하면은 개념이 잘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허자를 딱 놨어. 허공성. 허공 이러면 우리가 빈 것이구나.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허공성 이렇게. 그래서 다른 말은 허공 이렇게. 허공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 허공성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허공이 둘 있게 마련입니다. 허공이 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오늘 수림씨는 처음 와서 지금 긴장이 되고 분위기에 앉아져 있지. 그러니까 우리 박득창 거사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허공이 둘이 있습니까?
어째서 하나입니까? 허공이 어째서 하나인지를 알아야 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 허공이 어떻게 해서 둘이 아닐까요?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죠. 허공에는 조그만 이렇게 한 점만 있어도 하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완전히 뭐예요? 텅 비어서 완전히 무상이라고 하죠. 모습 없음. 모습 없음. 무상. 이 무상이라는 말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뜻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청정하다. 아주 청정하다. 깨끗하다. 우리가 말하는 깨끗하다의 더럽다 깨끗하다의 반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해말쑥한 것을 청정이라고 해요. 그런 것이 허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공이 둘이 있을 수 있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둘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있고 네가 있다. 부처님이 계시고 내가 따로 있다. 물론 모습으로는 따로 있지. 그래서 그 부처님에게 또는 너에게 나에게 딱 얽매이면은 이거는 진리에 반하는 것이다.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어긋나게 하는 게 뭐예요? 부처님이다, 내다, 니다 이렇게 하면 진리에 반합니다. 허공이 둘이 될 수가 없으니까. 뭐 당처가 하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일 지금 진리에 어긋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무엇일까요? 근데 오늘 박덕창 거사님이 대답을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제일 진리에 어긋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 무엇일까요?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동일시. 동일시를 해서 한 발자국도 거기서 안 물러나네. 아무리 부처님이고 성현들이 본래 네 몸은 변하는 것이야. 가짜야. 일정 기간이 되면 다 흙이나 불로 다 들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꼼짝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 이렇게 과학자도 오시고 의사도 오시고 뭐 과학자고 의사는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자기 몸뚱이만 들어가면 이건 요지부동이야. 안 돼.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가장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죠, 박덕창 거사님? 몸뚱이 내가 아니라. 그렇죠. 몸뚱이가 가장 공부에 가장 좋은 재료예요. 그런데 이 재료를 놔두고 맨날 바깥으로 쫓아다녀. 뭐 찾으러? 더 좋은 재료 있나 싶어서. 자, 그런데 왜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면 그것이 공부가 왜 몸뚱이가 내다라는 거 아닌 것을 알아야 될까요? 왜 그걸 알아야 될까요?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될까요? 몸뚱이가 내다. 이것이 동일시 시키는 것을 먼저 내가 동일시를 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왜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이것을 알아야 공부를 바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될까요? 자, 박덕창 거사님한테 또 물어볼게요. 이거 물어보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인식에 남잖아요. 왜 그러죠? 이 공부는 사유를 하는 공부라. 그렇게 해서 깨닫는 공부이기 때문에 주입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잔머리 한번 굴려보자 이거지.
왜? 몸뚱이가 내다 하는 동일시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먼저 동일시가 아님을 알아야 공부가 시작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되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몸뚱이로부터 그 잘못된 인식으로 독고가 생기니까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왜 잘못된 인식이 고가 되나요? 몸뚱이가 있으니까 응. 생사고락이 있고 네. 몸뚱이가 있으니까 좋은 나쁜 게 있고 예. 자, 좋습니다. 우리 예리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 일단 몸뚱이가 나라고 한다는 그 의식 자체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공부가 뭐고 되는 게 또, 자, 최정환 거사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왜 몸뚱이를 통일시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될까? 가짜를 진짜로 보기. 가짜를 진짜로 보기 때문에. 예, 그것도 맞는 말이지요. 맞는 말이에요. 가짜를 진짜로 보는 거는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저기, 정원신 보사요. 다시 좀 질문. 다시 질문. 아니, 그 얼마든지 리바이벌 할 수 있지.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뭐 좀 거창한 거 이렇게 막 지식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줄 알았는데 보림선언에 오니까 일신행은 맨날 몸뚱이가 내다 동일시 하는 거를 몸뚱이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동일시 하는 걸 놔야 된다고 자꾸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변하고 할 것인데 그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예, 생각하는 걸 깨야 됩니다. 깨야 되니까. 또 다 어금버금 다 하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거면 우리 술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 명료하게 하려면 우리 와인 마시러 가자 막걸리 먹으러 가자. 그럼 와인 마시는 데하고 막걸리 먹는 데가 달라요. 그렇죠. 술 먹으러 가자 이 말이거든 지금. 근데 와인 먹으러 가자 막걸리 마시러 가자 이거하고 달라. 수림씨 그렇지. 막걸리 그거 김치찌개 놔두고 와인 안 마시지? 그렇지. 자, 왜 그럴까요? 또 명왕이 없습니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몸뚱이를 내다 하는 걸, 동일시 하는 거를 왜 나와야 되느냐? 내다 하는 생각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내다 하는 생각. 나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나라 하는 생각이 딱 생기면 무엇을 해? 안과 밖을 나눠버려. 이게 안과 밖이 없었거든, 이게. 본래 없었거든. 근데 나라고 하는 생각을 딱 낮추는 동시에 뭐가 생긴다? 나 아닌 대상이 생겨버리는 거야. 이게 대상이에요. 이걸 바깥이라고 하죠. 그러면 보는 자가 없으면 대상도 사라져요. 어렵게 말하면 이거예요. 근데 본래 이게 있었냐? 이게 없으면 자 이거 없애보자. 이렇게 하면은
묘강아? 안하고 밖이 생기지? 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안과 밖이? 안과 밖이라는 이름이 무의미해져요. 박덕천 거사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무엇을 해야 된다? 철저하게 내라는 생각을 내려만 놓으면 무엇이다? 안과 밖이 이름 뿐이게 되는 거예요. 본래 아까 우리 묘강이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운동장에 말입니다. 운동장에 운동회를 막 해요. 그러면 거기 온갖 경기를 다 하지. 운동장에서 온갖 경기를 다 하는데 그럼 경기가 끝나면 다 가버려요. 근데 뭐는 남아있어요? 뭐만 남아요? 운동장만 남아있어요. 근데 운동장은 시합을 하기 전에도 운동장이 있었고 시합을 다 하고 나서도 운동장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무엇에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느냐? 이 놀이 하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운동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가 안 돼. 그래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것이 이 안과 밖이 내가 이걸 나라, 이걸 너라고, 넌 세상이라고. 이것 자체가 내가 나라고 할 때 지어놓은 하나의 경계라고 할까? 이런 것이죠, 이게. 근데 본래는 없었어. 이것 자체가 빈 것이죠. 그래서 이 아상을 내려놔야 된다, 나라는. 왜냐면 이 아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주인 노릇을 해. 볼 때도 누가 봐? 내라는 것이 봐. 이것을 뭐라고 하냐? 행위자라고 하냐. 다른 말로 주체라고.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딱 나눠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나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나라는 생각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를 하게 돼. 그래서 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알아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아상이라는 것이 없었어. 아상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것이거든, 이게. 그럼 내려놓을 것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수림씨 처음 오니까 머리 지진 날라고 하지. 예.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 보고 들은 거하고 요거는 살짝 각도가 다른 거죠. 다른 것은 이때까지 이렇게 바깥으로 말하자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나는 뭐 해야 되겠다, 진리를 추구해야 되겠다, 평화를 얻어야 되겠다, 이 탐진치는 버려야 되겠다. 계속 바깥으로 지금 하는 것에 익숙하게 돼 있어서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요 경계 안쪽으로 자꾸 돌아오는 지금 작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지진이 좀 나지, 처음에는. 왜? 바깥으로 가던 것이 내 안쪽으로 돌리니까, 방향이 전환이 되니까 머리에 조금 지진이 나지만 이것도 익숙하면 얼마나 안으로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평화고 바로 그 행복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죠.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괴로움이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당처가 하나라 할지라도 차별 현상으로는 부처님도 놔두고 내 몸도 놔둡니다. 그러나 상대성으로 부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법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공도 둘 있어야 합니다. 허공이 둘 있습니까? 허공이 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스스로 공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책을 보십시오. 자, 17쪽.
17쪽 중간에요. 오늘은 제가 읽으면서 할 겁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좀 주십시오. 여기 박덕창 거사님도 없으시고, 여기 교재를 다 하나씩 주십시오. 네. 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 법회에 온 것도 그렇고, 뭐 공부하러 쫓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수림씨도 여기에 온 이유가 마음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참선하고 연불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자리 하나 알려고 우리가 지금 어저녁에도 잠 오는 것도 그냥 앉아서 졸고 앉아도 등 대고 그냥 자면 되는데 그냥 앉아서 조는 그런 걸 하는 게 왜 그러냐. 마음자리 하나 알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이제 학인이 물어요. 그런데 마음자리 알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참말로 어렵느냐? 사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 어렵다고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허공을 찾는 사람도 허공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은 것과 같이. 자, 최정환 거사님, 허공이 아까 저게 모습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공을 찾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해,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허공을 버리려고 하고 또 찾으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버리려고 하고 찾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허공을 찾는다는 그런 개념과 예. 버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버리려고 하고 내가 찾으려고 해. 그런데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것이 버리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 내는 생각 바뀌어. 그런데 찾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사실은 찾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내를 찾지 않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수림씨 어때요? 수림씨도 여기 지금 공부하러 이제 오늘 처음 오셨단 말이죠. 아, 내가 여기 가서 한번 법문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오셨잖아요. 누가 왔나요? 내가 왔잖아요.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공부에는 관심이 있는데 공부를 하고자 하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재밌는 일 아니에요? 이게 말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공부에는 관심이 있어. 근데 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나에게는 열외라.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는 공부를 해. 처음에는 하는 공부를 자꾸 해야 어느 순간에 가서 안 하는 공부를 하게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공부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자, 수림씨가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럼 무엇을 공부라고 하지? 무엇을 공부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난 공부하러 왔어. 그래, 저기서 얘기하는 대로 쫄쫄쫄 따라가는 게 공부인가? 공부가 뭐지? 또, 왜 나는 공부를 하려고 하지? 이런 질문에 대한 자기의
명확한 답변이 있다면 이 공부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접근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수림 씨 어떻습니까? 너무 내가 그걸 하는가? 처음 온 사람한테?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를 하러 왔어. 제일 첫째 질문이 왜 나는 공부를 하러 왔는가? 이 질문이겠죠. 그 질문에 대한 자기의 답변이 명료하면 명료할수록 이 공부하는 힘이 굉장히 세지겠죠. 우리가 세상살이를 해보면 얼마나 자기의 생각이 구체화되는가에 따라서 명료하고 단순하고 구체화되는가에 따라서 그 일을 정말로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흐리하잖아. 흐리하게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되면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주위에서도 그런 인연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만약 이 일을 꼭 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인연이 돼서 주위의 인연이 장이 형성이 돼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왜 안 되냐고만 자꾸만 그래. 예리 씨 이해하지? 왜 안 돼? 왜 안 되기는 흐리하니까 안 되는 거지. 명료하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 인연이 만들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 처음 오셨으니까 왜 공부하러 왔나요? 보림선언에. 저 예, 예. 질문하신다. 예,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가 제가 사는데 괴로운 부분이 많고 좀 두렵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소하고 싶어서 예, 예. 예, 좋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거를 하면 참 좋겠다, 행복해지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내 마음에 확실히 딱 구체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하는지를 모르면 그것이 구체화되지를 않는다. 그럼 무엇을 공부라고 할까요? 한번 얘기해 보죠. 무엇을 공부라고 할까요? 지금 수림 씨가 공부하러 왔어요. 무엇을 공부하러 할까요? 수림 씨의 입장에서 무엇을 공부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좀 이렇게 괴롭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에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 자꾸만 이제 제 탓을 한다거나 저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좀 이런 것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림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괴로움이나 이런 데 대한 그 괴로움의 원인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자면 찾아가는 과정이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지요? 그것이 공부다 이 말이지. 지금 여기 오신 것이 그것이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를 엉뚱하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굉장히 본인에게 와닿는 모든 공부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그러면 한번 하죠.
우리가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허공을 찾는 사람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은 것과 같이 허공이라는 건 모습이 없는데 찾는다 버린다 하는 것은 이미 무엇이 있다? 나라는 것이 있어서 버리기도 하고 찾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벌써 둘러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둘러 이미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미 둘러보고 있다는 것이 감지가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공부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는 지식을 전부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부 버린다고 해서 의사가 수술하는 이런 것도 다 버린다. 또 묘광이 같으면 연기하는 이런 연기 기술도 버리다. 이거 아니지요. 그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지요. 집착하지 않고 굴린다는 얘기인데 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공부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이고 공부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안 하는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 백봉 선생님은 안 하는 공부가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차이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박득찬 거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하고 공부를 안 하는 공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힌트를 주면 보통 우리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렇고 99%는 뭐예요? 공부를 하는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안 하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 또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또 공부를 하는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공부를 하는 공부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공부를 안 하는 공부는 나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걸 아는. 참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자가 있고 공부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부를 하는 공부를 하게 돼요. 공부를 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공부가 대상이 돼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하는 자가 사라져. 그러면 공부도 사라져. 박득찬 거사님, 이 차이가 이해는 되시죠? 실제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 후자가 몸뚱이를 불려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에고, 즉 몸뚱이와 동일시된 내가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 쌓는 공부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10년 공부했어. 나는 20년 공부했어. 나는 어디다 어느 선생한테 가서 공부했어. 나는 이만큼 공부했어. 그러면 딱 어떤 생각이 나? 안다, 모른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 그래가지고 장식장에 상표를 쫙 진열을 해. 나는 어디서 공부했고 얼마나 공부했고 쫙 해. 거기다가 목에 기부스를 딱 해. 나는 이런 사람인데 사실은 이 공부를 하러 올 때는 무슨 공부를 하러 왔어요? 자기를 놓는 공부를 하러 왔거든. 그런데 하는 도중에 어떻게 됐냐?
목에 기부스를 자꾸만 해. 이것이 하는 공부. 그거는 공부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공부는 뭐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모든 모습을 굴리는 것. 이것이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말귀죠. 지금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안 하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또 질문을 했어요. 인연에 따라서 법연에 따라서 낮도 되고 밤도 되는데 내가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랬단 말이죠. 자, 최정환 거사님, 인연에 따라 법연에 따라서 낮도 되고 밤도 돼. 네,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요. 이 내는 누굽니까? 없이. 보통 우리는 내 이러면 그냥 몸뚱이에 들어가 앉아버려. 근데 이 내는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예요. 텅 빈 허공과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에 따라서 이 모습도 놔두고 저 모습도 놔둔다. 그래서 자, 내가 수림 씨한테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처음 오셨으니까. 낮과 밤이 원래 정해져 있는 건가요? 낮이다, 밤이다, 밝음이다, 어둠이다 하는 것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난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낮도 받아들이고 밤도 받아들이고 또 낮이면 밝음이 되는 것이고 밤이면 어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이 따로 있고 밤이 따로 있나요? 밝음이 따로 있고 어둠이 따로 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그래요.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나요?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을까요? 요거는 따로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람 되고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 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낮이 있고 밤이 있을 것 같고 밝음이 따로 있고 어둠이 따로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낮이라는 거랑 밤이라는 거랑 을 단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계가 뭐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생활할 때 이거를 말로 표현해야지 되니까 네. 낮이 있고 밤이 있죠. 네. 그렇죠. 네. 말로 표현해야 돼요. 혹시 밤이 돼서 아침이 되면 어둠이 밝음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딱 앉나요? 그러니까 아침이 됐어. 그러면 밤에 어두웠잖아요. 네. 어두우면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이 거기에 들어앉나요? 또 낮이 돼서 밤이 되면 밝음을 몰아내고 어둠이 들어앉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수림씨 생각할 동안에 이료거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24시간 밝음 아니면 어둠 속에 있거든. 그렇죠? 예. 처음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백봉쌤한테 와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저도요.
이거는 우리 수림씨하고 일요거사님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연에 따라서, 법연에 따라서 낮도 되고 밤도 되는데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밝음도 받아들이고 어둠도 받아들여. 왜냐하면 밝음과 어둠에 앞서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텅 빈 자리인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뭐요? 몸뚱이 내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 고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절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나는 걸 받아들이고 죽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낫다 죽었다 하는 것은 인생의 권리 행사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처음에 저도 와서 선생님께 와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본래 난다는 거는 내가 난지도 모르고 났으니까는 잘 모르겠는데 죽는다 할 때는 막 정말로 내가 이게 타의에 의해서 죽는 거잖아요. 자의에 의해서 죽는 사람은 뭐 자살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다 타의에 의해서 대부분 죽게 마련인데 이게 그 자리가 나는 걸 받아들이고 죽는 걸 받아들여서 낫다 죽었다 하는 것이 인생의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남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권리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을 때 권리라고 하거든. 근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박덕창 거사님, 이거 말 되는 소리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자, 박덕창 거사님,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그 몸뚱이가 나고 죽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끼워 맞추면 되는데 이것이 딱 경계에 딱 들어가면 힘이 없어. 막 정말로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모습 공식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전도된 생각을 바로 고쳐놔야 돼.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렇게 멀쩡하게 방석 위에 있을 때는 그럴듯해. 그런데 문턱만 딱 넘어가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 이 공부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런 공부를 방석 공부라고 해요. 방석에 앉아 있을 때는 하늘에 별도 딸 것 같아. 근데 방석 딱 일어나면 까맣게 잊어버려 그냥. 그래서 방석 공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우리 그때 선생님한테 이건 방석 공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방석 공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게 되냐면 내 2%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갈증을 멈출 수가 없어. 왜? 배울 때는 그럴듯해가지고 내가 이해도 된 것 같고 뭐 하늘에 별도 딸 것 같은데 방석에만 딱 일어나서 나가면 이거는 완전히 다르네. 옛날 하든지 그대로 하고 있네. 그러니까 내 2%가 부족한 거야. 내가 생활 속에서 직접 생활하는 거하고 또 내가 앉아서 공부하는 것에 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괴리감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세월은 잘 가요. 그렇게 해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이 모습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하셔야 돼요. 모습 공식.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해서 모습 공식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 나만 내려놓으면 벌레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아상만 내려놓으면 되거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안 믿어져. 네, 얘기하는 것이거든, 내가 지금. 최정한 거사님은 믿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다. 나의 이 공부는 내라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나는 본래 그 자리다. 그거를 딱 믿어야 돼요. 자꾸 딴 거 찾으러 돌아다니면 안 돼. 깨달음 찾으러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그놈이 그놈인데 어떻게 찾을 거요? 돌아다니는 그놈이 그놈이잖냐고.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다. 나는 뭐하고? 몸뚱이를 나라고 한다.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나라고 한다. 내 생각이라고 한다. 나와 내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내려놓으면 된다. 그래서 불경에 보면 무소득이라는 것이. 무소득. 얻는 바가 없는 것이 최상의 공부라고 얘기를 해요. 얻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나가 있어야 돼요. 무소득이라는 것은 나와 내 것이라는 그 이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소득이에요. 나와, 아와, 아소 를 벗어나는 것이 무소득이에요. 무소득이라고요. 그러면 이걸 둘러보는 거죠. 나와 이미 경계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무엇을 나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관찰해서 헤집고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말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부는 무엇이다? 나라는 것만 내려놓으면 된다. 근데 이 내려놓는 방법이 뭐지? 지금 나눠드린 그 모습 공식 있지요? 모습에다가 뭐를 넣어보자고요? 몸뚱이. 자, 모습 공식 한번 그 위에 것만 읽고 거기다 몸뚱이 넣어봅시다. 시작.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를 놓은 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굴리다. 자,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굴리다. 자, 수림씨 공부하러 왔으니까 거기 괴로움 한번 넣어볼까? 자, 수림씨 혼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괴로움은 자체성이 없다. 괴로움은 변한다. 괴로움은 헛것이다. 괴로움에 머무를 수 없다. 괴로움을 잘 부르다. 거기다 나를 한번 넣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자체성이 없다. 나는 변한다. 나는 헛것이다. 나에 머물 수 없다. 나를 잘 이루자. 이것이 공식인 거예요. 그 무엇을 넣어도 다 되는 것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공식이라고 했어요. 모습 공식. 이것은 부처님의 사법인을 쉽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상을 내려놓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아상을 내려놓으려면 박덕찬 거사님,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 이 공부의 관건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이 가는 길을 딱 인지를 해야 돼. 이 공부는 뭐다?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 공부의 관건이다. 1번.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 이 공부의 관건이다. 이 이상, 이 이하도 더 없어요. 그러면 뭐야? 도대체 내라 하는 생각은 무엇에 붙어서 내라고 하니? 무엇을 내라고 하니?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 내라고 하니? 질문을 해야 돼. 무엇을 내라고 하니? 무엇을 내라고 하나?
무엇이 진짜 나야? 진짜 나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내가 아니면 이 무엇을 잘 관찰해 보자요. 진짜 어떤 물건인지. 그래서 잘 관찰을 해봐서 이 무엇이 나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무엇에다가 몸뚱이를 넣어보자. 나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 근데 나라는 것이 몸뚱이하고 동일시가 딱 돼 있어. 그러니까 몸뚱이를 무엇을 내라고 하나? 몸뚱이. 그럼 몸뚱이가 진짜 나야? 진짜 나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몸뚱이를 잘 관찰해보자. 정말 나인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공부가 실제로 나에게 와닿고 실제로 이 생활에서 실제로 힘이 있어요. 실제로 힘이 있어요.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제대로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쉽진 않죠. 이게 1년 가면 다르고 2년 가면 다르고 3년 가면 다르고 그 강도가 다 달라요. 이 느끼는 체감. 느낌이 어떻게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허공으로서 나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허공으로서 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생각만 놓으면 허공으로서 나예요. 그냥. 나라는 생각도 허공으로서 나가 하는 것이거든. 자, 오늘은 이만 하죠.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서 어찌할란가 모르겠다. 자. 예, 5분만 쉬. 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보입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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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도반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녁에 이제 그 1박 2일로 주말 철야 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울산에서 경주에서 이렇게 대구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녁에는 그 요새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서 져서 상당히 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저녁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정진 문자는 오늘 정진 13일째입니다. 결사 498일째입니다. 498일째가 아니지? 438일째죠? 438일째입니다. 우리 처음 오신 안수림 씨는 영어도 그렇고 이것이 말하자면 익숙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설다 하는 거 알지요? 익숙하지 않은 거. 설지 않은 그 환경에 또는 그 일에 많이 접촉을 하게 돼요. 사고도 마찬가지. 지금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졌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서른 일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른 것이 조금 이렇게 지나면 익은 것이 돼요. 그런데 익은 것이 되면 그냥 익은 것이 되면 좋은데 익은 것이 고정관념화 되는 수가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전혀 아니었던 것이 고정관념으로 남아서 얼룩이 돼버리네, 이것이. 또 얼룩이 된다 해도 그것의 당초는 빈 것이지만 근데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이유가 마음 공부하러 왔잖아요. 마음 공부를 하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도 하고 남에게 들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이죠. 마음 공부하러 가면 나쁜 것이다, 불행하게 된다면 아무도 공부할 사람은 없어. 뭔가는 모르지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나 이런 것이 지금은 낯설다 하더라도 낯설면 어떻게 돼요? 몸이 긴장하고 마음이 긴장을 해요. 우리 그렇지요. 낯선 곳에 가면 다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림씨 보고 긴장하지 마세요. 이거는 얼토당토도 않는 말이지요. 긴장을 하면 어떻게 내가 서른 곳에 와서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 돼요. 내가 긴장하지 말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냅두세요. 그냥. 그걸 알아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긴장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게 듣잖아요. 그래서 당처라는 것은 당처.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바로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당처. 그래서 당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불교 공부하는 데는. 그래서 바로 그 자리, 이걸 뜻하는 겁니다. 당처가 하나라 할지라도 차별 현상으로는 부처님도 놔두고 내 몸도 놔둔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불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몸을 놔두었지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놔두고 내 몸도 놔두어. 뿐만 아니라 뭐 여기 저기 뭐고 우리 묘강이도 놔두고 또 이혜리 씨도 놔두고 다 놔두어요. 뭐도 놔두고 난도 놔두고 저거 예쁜 꽃도 놔두고 다 놔두어. 지금 놔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상대성으로서 딱 고정을 시켜. 부처님이 있고 내가 있다. 내가 있고 네가 있다. 이렇게 따로 있다라고 고정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 법을 둘로 보는 겁니다. 법은 본래 당처가 비어서 하나다 할 것도 없는데 나다 너다 이러면 둘로 딱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허공도 둘이 있어야 되네. 백봉 선생님의 이 법문은 전부 공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성이 바탕이 되고 공성이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앞에다가 공성 이렇게 하면은 개념이 잘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뭘? 허자를 딱 놨어. 허공성. 허공이라면 우리가 빈 것이구나.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허공성 이렇게. 그래서 다른 말은 허공 이렇게. 허공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 허공성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허공이 둘 있게 마련입니다. 허공이 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오늘 수림씨는 처음 와서 지금 긴장이 되고 분위기에 앉아져 있지. 그러니까 우리 박득창 거사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허공이 둘이 있습니까? 어째서 하나입니까? 허공이 어째서 하나인지를 알아야 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 허공이 어떻게 해서 둘이 아닐까요?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죠. 허공에는 조그만 이렇게 한 점만 있어도 하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완전히 뭐예요? 텅 비어서 완전히 무상이라고 하죠. 모습 없음. 무상. 이 무상이라는 말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뜻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청정하다. 깨끗하다. 우리가 말하는 깨끗하다의 더럽다 깨끗하다의 반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해말쑥한 것을 청정이라고 해요. 그런 것이 허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공이 둘이 있을 수 있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둘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있고 네가 있다. 부처님이 계시고 내가 따로 있다. 물론 모습으로는 따로 있지. 그래서 그 부처님에게 또는 너에게 나에게 딱 얽매이면은 이거는 진리에 반하는 것이다.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어긋나게 하는 게 뭐예요? 부처님이다, 내다, 니다 이렇게 하면 진리에 반합니다. 허공이 둘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당처가 하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일 지금 진리에 어긋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무엇일까요? 근데 오늘 박득창 거사님이 대답을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제일 진리에 어긋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이 무엇일까요?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동일시. 동일시를 해서 한 발자국도 거기서 안 물러나네. 아무리 부처님이고 성현들이 본래 네 몸은 변하는 것이야, 가짜야
일정 기간이 되면 다 흙이나 불로 다 들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꼼짝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 이렇게 과학자도 오시고 의사도 오시고 뭐 과학자고 의사는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자기 몸뚱이만 들어가면 이건 요지부동이야. 안 돼.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가장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죠, 박덕창 거사님? 몸뚱이 내가 아니라. 그렇죠. 몸뚱이가 가장 공부에 가장 좋은 재료예요. 그런데 이 재료를 놔두고 맨날 바깥으로 쫓아다녀. 뭐 찾으러? 더 좋은 재료 있나 싶어서. 자, 그런데 왜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면 그것이 공부가, 왜 몸뚱이가 내다라는 거 아닌 것을 알아야 될까요? 왜 그걸 알아야 될까요?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될까요? 몸뚱이가 내다. 이것이 동일시 시키는 것을 먼저 내가 동일시를 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왜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이것을 알아야 공부를 바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될까요? 자, 박덕창 거사님한테 또 물어볼게요. 이거 물어보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인식에 남잖아요. 왜 그러죠? 이 공부는 사유를 하는 공부라. 그렇게 해서 깨닫는 공부이기 때문에 주입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잔머리 한번 굴려보자 이거지. 왜 몸뚱이가 내다 하는 동일시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먼저 동일시가 아님을 알아야 공부가 시작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되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몸뚱이로부터 잘못된 인식으로 독고가 생기니까.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왜 잘못된 인식이 고가 되나요? 몸뚱이가 있으니까 응. 생사고락이 있고 네. 몸뚱이가 있으니까 좋고 나쁘게 있는 거.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예리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 일단 몸뚱이가 나라고 한다는 그 의식 자체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공부고 뭐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자, 최정환 거사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왜 몸뚱이를 통일시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될까? 가짜를 진짜로 보기 때문에. 가짜를 진짜로 보기 때문에. 예, 그것도 맞는 말이지요. 맞는 말이에요. 가짜를 진짜로 보는 거는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저기, 정원신 보사요. 다시 질문. 아니, 그럼 얼마든지 리바이벌 할 수 있지.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뭐 좀 거창한 거 이렇게 막 지식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줄 알았는데 보림선언에 오니까 일심행은 맨날 몸뚱이가 내다 동일시 하는 거를 몸뚱이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동일시 하는 걸 놔야 된다고 자꾸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변하고 할 것인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네. 생각하는 걸 깨야 됩니다. 깨야 되니까. 또 다 어금버금 다 하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거면 우리 술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 명료하게 하려면 우리 와인 마시러 가자, 막걸리 먹으러 가자. 그 와인 마시는 데하고 막걸리 먹는 데가 달라요. 그렇죠. 술 먹으러 가자 이 말이거든 지금. 근데 와인 먹으러 가자, 막걸리 마시러 가자 이거하고 달라. 수림씨 그러지? 막걸리 그거 김치찌개 놔두고 와인 안 마시지? 그렇지. 자, 왜 그럴까요? 또 명왕이 없습니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몸뚱이를 내라 하는 걸, 동일시하는 거를 왜 나와야 되느냐? 내다 하는 생각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내라 하는 생각. 나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나라 하는 생각이 딱 생기면 무엇을 해? 안과 밖을 나눠버려. 이게 안과 밖이 없었거든, 이게. 본래 없었거든. 근데 나라고 하는 생각을 딱 낮추는 동시에 뭐가 생긴다? 나 아닌 대상이 생겨버리는 거야. 이게 대상이에요. 이걸 바깥이라고 하죠. 그러면 보는 자가 없으면 대상도 사라져요. 어렵게 말하면 이거예요. 근데 본래 이게 있었냐? 이게 없으면, 자, 이거 없애보자. 이렇게 하면은 묘강아, 안하고 밖이 생기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안과 밖이라는 이름이 무의미해져요. 박덕천 거사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무엇을 해야 된다? 철저하게 내라는 생각을 내려만 놓으면 무엇이다? 안과 밖이 이름 뿐이게 되는 거예요. 본래 아까 우리 묘강이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운동장에 말입니다. 운동장에 운동회를 막 해요. 그러면 거기 온갖 경기를 다 하죠. 운동장에서 온갖 경기를 다 하는데 그럼 경기가 끝나면 다 가버려요. 근데 뭐는 남아있어요? 뭐만 남아요? 운동장만 남아있어요. 근데 운동장은 시합을 하기 전에도 운동장이 있었고 시합을 다 하고 나서도 운동장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무엇에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느냐? 이 놀이 하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운동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가 안 돼. 그래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것이 이 안과 밖이 내가 이걸 나라, 이걸 너라고, 또는 세상이라고. 이것 자체가 내가 나라고 할 때 지어놓은 하나의 경계라고 할까? 이런 것이죠, 이게. 근데 본래는 없었어. 이것 자체가 빈 것이죠. 그래서 이 아상을 내려놔야 된다, 나라는. 왜냐면 이 아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주인 노릇을 해. 볼 때도 누가 봐? 내라는 것이 봐. 이것을 뭐라고 하냐? 행위자라고 하냐. 다른 말로 주체라고.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딱 나눠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나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나라는 생각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를 하게 돼. 그래서 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알아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아상이라는 것이 없었어.
아상이라는 거는 모습이 없는 것이거든, 이게. 그럼 내려놓을 것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수림씨 처음 오니까 머리 지진 날라고 하지. 예.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 보고 들은 거하고 요거는 살짝 각도가 다른 거죠. 다른 것은 이때까지 이렇게 바깥으로 뭐 말하자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나는 뭐 해야 되겠다, 진리를 추구해야 되겠다, 평화를 얻어야 되겠다, 이 탐진치는 버려야 되겠다, 계속 바깥으로 지금 하는 것에 익숙하게 돼 있어서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요 경계 안쪽으로 자꾸 돌아오는 지금 작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지진이 좀 나지, 처음에는. 왜? 바깥으로 가던 것이 내 안쪽으로 돌리니까, 방향이 전환이 되니까 머리에 조금 지진이 나지만 이것도 익숙하면 얼마나 안으로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평화고 바로 그 행복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죠.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괴로움이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당처가 하나라 할지라도 차별 현상으로는 부처님도 놔두고 내 몸도 놔둡니다. 그러나 상대성으로 부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법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공도 둘 있어야 합니다. 허공이 둘 있습니까? 허공이 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스스로 공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책을 보십시오. 자, 17쪽. 17쪽 중간에요. 오늘은 제가 읽으면서 할 겁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좀 주십시오. 여기 박덕창 거사님도 없으시고, 여기 교재를 다 하나씩 주십시오. 네. 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 법회에 온 것도 그렇고, 공부하러 쫓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수림씨도 여기에 온 이유가 마음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참선하고 연불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자리 하나 알려고 우리가 지금 어저녁에도 잠 오는 것도 그냥 앉아서 졸고 등 대고 그냥 자면 되는데 그냥 앉아서 조는 그런 걸 하는 게 왜 그러냐. 마음자리 하나 알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이제 학인이 물어요. 그런데 마음자리 알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참말로 어렵느냐? 사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 어렵다고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허공을 찾는 사람도 허공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은 것과 같이. 자, 최정환 거사님, 허공이 아까 저게 모습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공을 찾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해,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허공을 버리려고 하고 또 찾으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버리려고 하고 찾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허공을 찾는다는 그런 개념과 예. 버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몸뚱이가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버리려고 하고 내가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것이 버리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 내는 생각 바뀌어. 그런데 찾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찾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내를 찾지 않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수림씨 어때요? 수림씨도 여기 지금 공부하러 이제 오늘 처음 오셨단 말이죠. 아, 내가 여기 가서 한번 법문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러고 오셨잖아요. 누가 왔나요? 내가 왔잖아요.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공부에는 관심이 있는데 공부를 하고자 하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재밌는 일 아니에요? 이게 말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공부에는 관심이 있어. 근데 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나에게는 열외라.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는 공부를 해. 처음에는 하는 공부를 자꾸 해야 어느 순간에 가서 안 하는 공부를 하게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공부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림씨가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럼 무엇을 공부라고 하지? 무엇을 공부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난 공부하러 왔어. 그래, 저기서 얘기하는 대로 쫄쫄쫄 따라가는 게 공부인가? 공부가 뭐지? 또, 왜 나는 공부를 하려고 하지? 이런 질문에 대한 자기의 명확한 답변이 있다면 이 공부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접근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수림씨 어떻습니까? 너무 내가 그걸 하는가? 처음 온 사람한테?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를 하러 왔어. 제일 첫째 질문이 왜 나는 공부를 하러 왔는가? 이 질문이겠죠. 그 질문에 대한 자기의 답변이 명료하면 명료할수록 이 공부하는 힘이 굉장히 세지겠죠. 우리가 세상살이를 해보면 얼마나 자기의 생각이 구체화되는가에 따라서, 명료하고 단순하고 구체화되는가에 따라서 그 일을 정말로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흐리하잖아. 흐리하게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되면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주위에서도 그런 인연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만약 이 일을 꼭 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인연이 돼서 주위의 인연이 장이 형성이 돼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왜 안 되냐고만 자꾸만 그래. 예리씨 이해하지? 왜 안 돼? 왜 안 되기는 흐리하니까 안 되는 거지. 명료하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 인연이 만들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 처음 오셨으니까 왜 공부하러 왔나요? 보림선언에. 예. 질문하신다.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가 제가 사는데 괴로운 부분이 많고 좀 두렵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해소하고 싶어서. 예, 예, 좋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거를 하면 참 좋겠다, 행복해지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내 마음에 확실히 딱 구체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하는지를 모르면 그것이 구체화되지를 않는다. 그럼 무엇을 공부라고 할까요? 한번 얘기해 보죠. 무엇을 공부라고 할까요? 지금 수림 씨가 공부하러 왔어요. 무엇을 공부하러 할까요? 수림 씨의 입장에서 무엇을 공부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좀 이렇게 괴롭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에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 자꾸만 이제 제 탓을 한다거나 저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좀 이런 것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림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괴로움이나 이런 데 대한 그 괴로움의 원인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자면 찾아가는 과정이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이 공부다 이 말이지. 지금 여기 오신 것이 그것이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를 엉뚱하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굉장히 본인에게 와닿는 모든 공부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그러면 한번 하죠. 우리가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허공을 찾는 사람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은 것과 같이. 허공이라는 건 모습이 없는데 찾는다, 버린다 하는 것은 이미 무엇이 있다? 나라는 것이 있어서 버리기도 하고 찾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벌써 둘러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둘러 이미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미 둘러보고 있다는 것이 감지가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공부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는 지식을 전부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부 버린다고 해서 의사가 수술하는 이런 것도 다 버린다. 또 묘광이 같으면 연기하는 이런 연기 기술도 버리다. 이거 아니지요. 그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지요. 집착하지 않고 굴린다는 얘기인데 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공부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이고 공부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안 하는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 백봉 선생님은 안 하는 공부가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차이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박득찬 거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하고 공부를 안 하는 공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힌트를 주면 보통 우리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렇고 99%는 뭐예요? 공부를 하는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안 하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또 공부를 하는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공부를 하는 공부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요. 공부를 안 하는 공부는 나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걸 아는. 참 그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자가 있고 공부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부를 하게 돼요. 공부를 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부가 대상이 돼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하는 자가 사라져. 그러면 공부도 사라져. 박택장 권사님, 이 차이가 이해는 되시죠? 실제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 후자가 몸뚱이를 불려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에고, 즉 몸뚱이와 동일시된 내가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꾸 쌓는 공부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10년 공부했어. 나는 20년 공부했어. 나는 어디다 어느 선생한테 가서 공부했어. 나는 이만큼 공부했어. 그러면 딱 어떤 생각이 나? 안다, 모른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 그래가지고 장식장에 상표를 쫙 진열을 해. 나는 어디서 공부했고 얼마나 공부했고 쫙 해. 거기다가 목에 기부스를 딱 해. 나는 이런 사람인데 사실은 이 공부를 하러 올 때는 무슨 공부를 하러 왔어요? 자기를 놓는 공부를 하러 왔거든. 그런데 하는 도중에 어떻게 되냐? 목에 기부스를 자꾸만 해. 이것이 하는 공부. 그거는 공부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공부는 뭐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모든 모습을 굴리는 것. 이것이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말귀죠. 지금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안 하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또 질문을 했어요. 인연에 따라서 법연에 따라서 낮도 되고 밤도 되는데 내가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랬단 말이죠. 자, 최정환 거사님, 인연에 따라 법연에 따라서 낮도 되고 밤도 돼. 네,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요. 이 내는 누굽니까? 없이. 보통 우리는 내 이러면 그냥 몸뚱이에 들어가 앉아버려. 근데 이 내는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텅 빈 허공과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에 따라서 이 모습도 놔두고 저 모습도 놔둔다. 그래서 자, 내가 수림 씨한테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처음 오셨으니까. 낮과 밤이 본래 정해져 있는 건가요? 낮이다, 밤이다, 밝음이다, 어둠이다 하는 것이다.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난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낮도 받아들이고 밤도 받아들이고 또 낮이면 밝음이 되는 것이고 밤이면 어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낮이 따로 있고 밤이 따로 있나요? 밝음이 따로 있고 어둠이 따로 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그래요.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나요?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을까요? 요거는 따로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람 되고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 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낮이 있고 밤이 있을 것 같고 밝음이 따로 있고 어둠이 따로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낮이라는 거랑 밤이라는 거랑 을 단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계가 뭐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생활할 때 이거를 말로 표현해야 되니까 네. 낮이 있고 밤이 있죠. 네. 그렇죠. 네. 말로 표현해야 돼요. 혹시 밤이 돼서 아침이 되면 어둠이 밝음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딱 앉나요? 그러니까 아침이 됐어. 그러면 밤에 어두웠잖아요. 네. 어두우면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이 거기에 들어앉나요? 또 낮이 돼서 밤이 되면 밝음을 몰아내고 어둠이 들어앉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수림씨 생각할 동안에 이료거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24시간 밝음 아니면 어둠 속에 있거든. 그렇죠? 예. 처음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백봉쌤한테 와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저도요. 이거는 우리 수림씨하고 이료거사님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연에 따라서 법연에 따라서 낮도 되고 밤도 되는데 내가 뭐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밝음도 받아들이고 어둠도 받아들여. 왜냐하면 밝음과 어둠에 앞서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텅 빈 자리인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뭐예요? 몸뚱이 내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 고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절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나는 걸 받아들이고 죽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낫다 죽었다 하는 것은 인생의 권리 행사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처음에 저도 와서 선생님께 와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본래 난다는 거는 내가 난지도 모르고 났으니까는 잘 모르겠는데 죽는다 할 때는 막 정말로 내가 이게 타의에 의해서 죽는 거잖아요. 자의에 의해서 죽는 사람은 뭐 자살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다 타의에 의해서 대부분 죽게 마련인데 이게 그 자리가 나는 걸 받아들이고 죽는 걸 받아들여서 낫다 죽었다 하는 것이 인생의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남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권리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을 때 권리라고 하거든. 근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박덕찬 거사님, 이거 말 되는 소리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자, 박덕찬 거사님,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그 몸뚱이가 나고 죽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끼워 맞추면 되는데
이것이 딱 경계에 딱 들어가면 힘이 없어. 막 정말로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모습 공식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전도된 생각을 바로 고쳐놔야 돼.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렇게 멀쩡하게 방석 위에 있을 때는 그럴듯해. 그런데 문턱만 딱 넘어가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 이 공부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런 공부를 방석 공부라고 해요. 방석에 앉아 있을 때는 하늘에 별도 딸 것 같아. 근데 방석 딱 일어나면 까맣게 잊어버려 그냥. 그래서 방석 공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우리 그때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이건 방석 공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방석 공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게 되냐면 내 2%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갈증을 멈출 수가 없어. 왜? 배울 때는 그럴듯해가지고 내가 이해도 된 것 같고 뭐 하늘에 별도 딸 것 같은데 방석에만 딱 일어나서 나가면 이거는 완전히 다르네. 옛날 하든지 그대로 하고 있네. 그러니까 내 2%가 부족한 거야. 내가 생활 속에서 직접 생활하는 거하고 또 내가 앉아서 공부하는 것에 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괴리감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세월은 잘 가요. 그렇게 해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이 모습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하셔야 돼요. 모습 공식.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해서 모습 공식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만 내려놓으면 벌레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아상만 내려놓으면 되거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안 믿어져. 네, 얘기하는 것이거든, 내가 지금. 최정환 거사님은 믿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더라. 나의 이 공부는 내라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나는 본래 그 자리다. 그거를 딱 믿어야 돼요. 자꾸 딴 거 찾으러 돌아다니면 안 돼. 깨달음 찾으러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그놈이 그놈인데 어떻게 찾을 거요? 돌아다니는 그놈이 그놈이잖냐고.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다. 나는 뭐하고? 몸뚱이를 나라고 한다.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나라고 한다. 내 생각이라고 한다. 나와 내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내려놓으면 된다. 그래서 불경에 보면 무소득이라는 것이. 무소득. 얻는 바가 없는 것이 최상의 공부라고 얘기를 해요. 얻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나가 있어야 돼요. 무소득이라는 것은 나와 내 것이라는 그 이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소득이에요. 나와, 아와, 아소 를 벗어나는 것이 무소득이에요. 무소득이라고요. 그러면 이걸 둘러보는 거죠. 나와는 이미 경계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무엇을 나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관찰해서 헤집고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말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부는 무엇이다? 나라는 것만 내려놓으면 된다. 근데 이 내려놓는 방법이 뭐지? 지금 나눠드린 그 모습 공식 있지요? 모습에다가 뭐를 넣어보자고요?
몸뚱이. 자, 모습 공식 한번 그 위에 거만 읽고 거기다 몸뚱이 넣어봅시다. 시작.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한 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부른다. 자, 자, 수림씨 공부하러 왔으니까 거기 괴로움 한번 넣어볼까? 자, 수림씨 혼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괴로움은 자체성이 없다. 괴로움은 변한다. 괴로움은 헛것이다. 괴로움에 머무를 수 없다. 괴로움을 잘 부른다. 거기다 나를 한번 넣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자체성이 없다. 나는 변한다. 나는 헛것이다. 나에 머물 수 없다. 나를 잘 이루자. 이것이 공식인 거예요. 그 무엇을 넣어도 다 되는 것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공식이라고 했어요. 모습 공식. 이것은 부처님의 사법인을 쉽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상을 내려놓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아상을 내려놓으려면 박덕찬 거사님,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 이 공부의 관건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이 가는 길을 딱 인지를 해야 돼. 이 공부는 뭐다?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 공부의 관건이다. 1번.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 이 공부의 관건이다. 이 이상, 이 이하도 더 없어요. 그러면 뭐야? 도대체 내라 하는 생각은 무엇에 붙어서 내라고 하니? 무엇을 내라고 하니?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 내라고 하니?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을 내라고 하니? 무엇을 내라고 하나? 이 무엇이 진짜 나야? 진짜 나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내가 아니면 이 무엇을 잘 관찰해 보자요. 진짜 어떤 물건인지. 그래서 잘 관찰을 해봐서 이 무엇이 나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무엇에다가 몸뚱이를 넣어보자. 아, 나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 그런데 나라는 것이 몸뚱이하고 동일시가 딱 돼 있어. 그러니까 몸뚱이를 무엇을 내라고 하나? 몸뚱이. 그럼 몸뚱이가 진짜 나야? 진짜 나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몸뚱이를 잘 관찰해보자. 정말 나인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공부가 실제로 나에게 와닿고 실제로 이 생활에서 실제로 힘이 있어요. 실제로 힘이 있어요.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제대로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쉽진 않죠. 이게 1년 가면 다르고 2년 가면 다르고 3년 가면 다르고 그 강도가 다 달라요. 이 느끼는 체감. 느낌이 어떻게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허공으로서 나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허공으로서 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생각만 놓으면 허공으로서 나예요. 그냥. 나라는 생각도 허공으로서 나가 하는 것이거든. 자, 오늘은 이만 하죠.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서 어찌할란가 모르겠다. 자. 예, 5분만 쉬